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공장 재소주 예상치가 상회한 결과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연준 이사가 고용시장의 코로나19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용의 고무적인 회복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다며 2020년 2월 수준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했음을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 확보와 업무 라인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경제의 반등을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기준금리는 동결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금통위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도 완화적 통화 정책에 따른 조정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추이가 상당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힌트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대면 소비 회복을 지연시킬 수가 있었으나 백신 접종 본격화 및 방역 조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1차 접종 추이의 접종률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매우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또 기만하지 않나, 자만하지 않나,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물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선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금융 부분에서는 유례없는 레버리지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일부 위원들은 가계부채 그리고 금융 불안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으나 대출 규제책 등을 반영을 해서 가계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아닌 금융의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스탠스가 보여지면 상대적으로 외화 유출을 방어하고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보여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대선이 껴져 있어서 과연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가 편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 줄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08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및 미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과 금 가격은 온스당 1810달러 선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증시 상승,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고요.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확진자 수가 2020년 2월 이후 최대치로 기록을 해줌으로써 하락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하이브가 비트코인 채굴 장비 4,000대 추가 매입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비에 대한 수급이 원활할지가 매우 궁금해질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뭐 보게 되면 두 차례 공급이 예정이 되어져 있으면 60일 내에 채굴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품 수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일단은 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OCC 청장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인가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서비스의 규제기관 및 국가 인가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모두 이해관계가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인가를 승인한다고 해서 핀테크 기술이 자동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공정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OCC 인가를 승인받는 모든 기업이 공정한 방법과 소비자의 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신용 가용성 확대를 중대적 과제와 목표로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즉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좀 시간을 너무 지체했었을 때 이제 경쟁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이 패권 국가 입장에서 별로 좋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번 형태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그리고 그 감안한 만큼
최대한 SEC가 그만큼 행사권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허가는 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며 그 빠르게 나온 만큼에 따른 해당 문제점하고 그런 해결 능력은 SEC가 거의 다 처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디지털 화폐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카카오와 한국은행 CBDC 실험 참여, 삼성 갤럭시의 디지털 화폐 당길까? 당기겠죠. 100% 당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끼리 접촉해 디지털 화폐 결제,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작동 여부 실험, 삼성 SDS 자회사 등에 참여를 할 것이며 삼성그룹 디지털 화폐 참여에 본격화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삼성 SDS가 기존에 원래 물류센터로 크긴 했는데 블록체인 쪽을 좀 하면서 또 핀테크 쪽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가 더 있죠. SDS는 이것으로 나오는 데이터량을 어떻게 자기 입맛대로 잘 만들어서 되팔 수도 있고, 또는 그 자기가 이것을 다른 또 계열 회사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템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도 뭐 사용이 되겠죠. 물론 모든 건 다 지불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은, 또 제 방송 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끼리 접촉해 디지털 화폐를 결제하겠다, 이 말이 그냥 통신이 계속 되어져 있는데 뭐하러 접촉을 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한국에서만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해외여행도 가고 CBDC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면 당연히 폰은 인터넷이 안 됐을 때도 당연히 결제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접촉을 해서 디지털 화폐가 결제되는 형태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면인 거고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폰은 블록체인 키스토어로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CBDC가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 부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직접세, 간접 세금으로 인한 조세로 걷어들이는 수입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안 밀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국민들에 따른 노동자 부분을 지속 고용을 못하다 보니까 실업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에 있는 또 복지로 또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더 키워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이드 폰의 점유율 추이가 계속 뭐 어느 정도 중국의 가성비 스마트폰이 치고 나오면서 과점유율은 맞긴 하지만, 뜯어봐서 갤럭시만 따로 빼가지고 보게 되면 갤럭시 점유율 추이는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어 폰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나눠지던 부분은 갤럭시가 그만큼 인기가 계속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자기의 자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아이폰은 당장 출시하고 몇 년 동안은 별로 그렇게 뭐 여러 가지에 따른 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한동안 그 정도 점유율만큼은 지속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iOS가 너무 폐쇄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매니아층이 너무나 두껍고 싫든 좋든 간에 계속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파이가 커졌고, 디자인도 한몫을 하고 카메라도 한몫을 해줌으로써 더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좀 판도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 좀 더 잘 나가려고 하면 이 지갑에서도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실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에이브 대출 총액 75억 달러 컴파운드에 근접하고 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에이브와 컴파운드 쪽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에이브 쪽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베네수엘라가 농민의 암호화폐 기반의 대출을 제공 가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큰 의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 대학생 10명 중 7명이 토인 투자를 했으며 절반의 원금 손실을 갖고 있다. 왜냐면 평균 지금 마이너스 폭이 60에서 70% 언더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알트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지인분들 물어보니까 한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있는 또 존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서브 채널도 존보왕 채널로 또 저의 또 투자에 따른 뭐 일상이나 뭐 주식 내용이나 뭐 기타 뭐 돈 벌 수 있는 부분이나 혜택이나 이런 부분 따로 서브 채널로 하니까 그것도 좀 많이 이뻐해 주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말한 김에 제가 존보로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만 존보 대비 실제로 공개를 했던 유튜버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존보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2017년도 때도 실제로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왔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이 시장 믿고 들어왔다. 물론 이 시장 믿고 들어왔던 사람 거의 없겠죠. 근데 내가 그만큼 들어왔으면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해당에 있는 그 금액의 무게를 견뎌내셔야 됩니다. 내가 1억을 들고 와서 여기에서 10억을 뽑아 가려고 하면 그 10억이라는 그 무게감을 이겨내야지 내가 다시 그게 진정 내 돈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쉽게 벌린 만큼 쉽게 나갑니다. 나중 그 10억이 내 손에 쥐어졌다고 해도 쉽게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것도 제가 돈이 생기고 나머지 자금은 또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식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계속 이거를 풍차 돌리기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잡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절세나 여러 가지 형태를 좀 고려하면서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인은 코인대로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생겨도 그 다음 단계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용기도 또 필요합니다. 근데 매번 이야기를 했듯이 내려갈 때, 차트가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가니까 공포감이 있어서 못 사고 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못 잡아갖고 두려워가지고 꼭지점에 또 사는 거 아닌가라는 또 걱정으로 또 못 사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는 필요하지만 본인의 어떠한 무언가에 따른 판단의 근거치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투자에 임하시라는 것이죠.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단 물리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갈수록 앞으로 더 부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형 누나분들이 더 많으신데 1%의 10대 20대 층이 또 보고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직할 때도 타이밍, 결혼할 때도 타이밍, 뭐 자식 낳을 때나 뭐 해당에 있는 해외 출장 갈 때도 다 타이밍이 다 중요했습니다. 그런 타이밍이 조금만 더 돈 이렇게 좀 더 내버려 두면 좀 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숨은 가치가 있어요. 인생에 숨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목돈 나갈 때는 좀 쓰셔야 됩니다. 그게 더 인생의 가치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70% 이상의 이더 클라이언트 5일 런던 하드포커 준비 완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비트 이더리움 장기적 강세 신호가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EIP 1559로 가스 비용에 따라 임대료 통제 조치를 도입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바이비트의 의견은 그런 거죠. 수수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코인베이스의 영국의 시민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대출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시민 5,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그런 응답자 비중으로 41%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률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타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3개월 투자, 6개월 투자, 뭐 9개월 투자, 요 정도 1년 안짝에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메이드블록의 메인넷 업그레이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시도 하고요. 스테이킹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또 보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8월에 또 시황의 주요 일정을 또 누가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고용 지표 보고서 발표, 그리고 9일날 고용 동향 지수 발표. 이것도 중요하죠. 네, 테이퍼링의 주요 척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일 물가지수 발표, CPI 부분이니까 또 중요하죠. 17일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 발표, 이것도 중요합니다. 18일 FMC 의사록 부분, 그리고 19일 테슬라 AI 데이, 26일에서 28일 잭슨홈 밀팅, 27일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IMF 돈 풀기 합류 사상 최대 6,500억 달러 SDR 신규 배정하겠다. 이 내용은 좀 기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리스탈 리나 게오르기 에바가 IMF 총재인데 박빙으로 되셨던 분입니다. 진짜 초박빙으로 되셨던 분이에요. 2018년 때 제가 요 IMF 총재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리가르드인가요? 그분이 이제 저기 22로 가셨고 이분이 이제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방향성에 대한 흐름이 나온 거죠. 보니까 대충 취약 국가들이 좀 많이 됐으니 이번에 좀 증액을 통해서 SDR 배분으로 인해서 회원국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 그냥 돈 장사 하는 겁니다. 예, 빌린 만큼 또 갚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죠. 근데 이상하게 요새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엔 진짜로 공짜가 없어요. 자본주의적 사고에 있는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으로 비트와이즈가 에이브 유니스와 펀드를 출시했다. 디파이 투자 노출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트 휴건이라는 사람이 수석 투자 책임자인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디파이 시장의 자문가, 기관, 헤지펀드, 전문 투자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한번 더 밀어주겠다라는 측면이 좀 담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한 비인 크립토라는 전문가가 차트에 따른 그런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8월 1일 42,599달러 선에 도달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의 움직임은 4550달러 선에 아래로 떨어졌으며 다시 한번 저항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보고 있다. 지지선은 37,500, 35,930, 34,370달러 선을 좀 보고 있으며 만약에 피보다치 0.5 저항 수준 부분을 잘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4만 달러까지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반기 디파이 이용 이더리움 주소 6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291만 개 이더리움 주소가 적어도 하나 이상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직전 분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이다. 이더리움 주소도 10% 증가해 약 1억 6,100만 개로 늘어났으며 보고서는 디파이 서비스의 인지도 증가, 높은 수익률로 인한 디파이 사용하는 이더리움 주소가 증가한 것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급증한 것이 디파이 시장의 성장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며 7월 초에 650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됐으며 그리고 이중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에 일치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중에 대략 4분의 1 정도가 예측이 됐다라는 것은 이자 농사를 짓겠다. 그만큼 이자가 똥이다. 이자가 똥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변 국가들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자를 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또는 어떻게 보면 통화가 똥이 됐던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많이 그냥 전환을 미리 해놓는 그런 국가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 선진국은 오히려 이자 쪽으로 디파이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은행들이 왜 빨리 좀 해줘 하니까 여기서도 OCC가 그래 위험해도 그런 거 SEC한테 떠넘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약간 좀 더 빠르게 보완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국회에서도 뭐 이런 디파이 부분에 따른 그런 진척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